미친 이동속도, 시속 750km, 한국 차세대 스텔스 공격 헬기, 충격적인 비밀 공개. 미국 아파치보다 3배 더 무서운 성능.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헬기가 나타났다. 공격 헬기의 대명사인 미 AH-64 아파치, 최대 시속 365km, 보다 빠른 국산 차세대 기동헬기가 2030년대까지 개발될 전망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미 육군의 차세대 헬기 사업을 벤치마킹의 시속 450km 이상의 고속으로 기동하고 각종 첨단 전자장비와 소형 무인기 등으로 무장한 차세대 헬기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5일 서욱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제132회 방위산업추진위에서 중형 기동헬기 전력 중장기 발전 방향 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 중형 기동헬기 중장기 발전 방안이 군사적 운용을 중심으로 국내 헬기 산업 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했다. 며 UH-60 헬기는 수명주기 도래 시 추후 차세대 기동헬기로 전환. UH-60 특수작전기는 별도 성능 개량, 국산 수리온은 양산 완료 후 성능 개량을 추진키로 했다. 고 밝혔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이 UH-60 헬기는 수명주기 도래 시 추후 차세대 기동헬기로 전환하겠다. 는 대목이다.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UH-60 기동헬기의 수명이 다하면 차세대 기동헬기로 대체하겠다는 얘기다. 차세대 기동헬기 계획은 업체 차원에서 제기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결정,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UH-60은 139대, 육군 113대, 해군 8대, 공군 18대 다 1990년대에 도입된 UH-62. 노후화함에 따라 군에선 2013년 이후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했지만 계속 지연됐고 사업 비용이 계속 올라 1조 원을 훨씬 넘게 됐다. 방위사업청에선 수리온 제조업체인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강력한 요청 등을 감안해 UH-60 특수작전기 36대를 제외한 기본기 103대를 수리온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UH-60 성능 개량 vs 수리온 추가 도입 논란 지속. 육군에선 이에 반대하다 수용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지만 국산 무기 활용과 방산 육성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성능에 대한 군의 요구도 적극 감안해야 한다. 는 논란은 계속됐다. 논란 끝에 UH-60 기본기 103대를 앞으로 개발될 차세대 기동헬기로 대체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기어박스 등을 개량하는 수리온 성능 개량 사업도 계속 추진돼 차세대 기동헬기 개발이 지연되면 수리온 개량형으로 UH-60을 대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UH-60은 10년 뒤인 2030년부터 도태되기 시작해 2040년쯤까지 완전 도태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방위산업 추진위 결정이 수리온 및 KAI를 배려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형 차세대 기동헬기의 구체적인 재원과 개발 목표 시한, 개발 비용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방위산업 추진위 결정을 토대로 이제부터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할지 아니면 수리온이나 LAH, LCH, 소형 무장헬기, 소형 민수헬기처럼 외국 업체의 도움을 받아 개발할지 등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군 주변에선 우리의 기술 수준과 10년 내 개발돼야 하는 시급성 등을 감안하면 KAI가 개발을 주도하되 미국 등 외국 업체와의 협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정부와 군 당국은 미 육군이 2030년대를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수직 이착륙기 FVL 퓨처 버티컬 리프트를 모델로 차세대 기동헬기 개발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FVL은 미래전 작전 개념 변화에 따라 다영역 작전 수행을 위해 UH-60 기동헬기, OH-58 정찰헬기 등 각종 헬기를 미래형 슈퍼콥터,
슈퍼콥터로 교체하고 센서, 항공 전자장비 등 주요 장비를 공통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행 방식은 두 개의 헬기 로터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축, 이중, 반전 방식과 MV-22 오스프리처럼 수직으로 이륙한 뒤 프로펠러의 방향을 바꿔 비행하는 틸트로터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군 소식통도 우리 차세대 기동헬기는 미 시콜스키 보잉사의 SB-1 디파이언트와 시콜스키사의 S-97 레이더, 차세대 헬기, 벨사의 V-80 벨러, 틸트로터형 수직 이착륙기 등을 모델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차세대 기동헬기 성능은 최대 속도 250노트, 시속 465km, 이륙 중량 28,000파운드, 제자리 비행 6,000피트 1800m 등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UH-60의 최대 속도, 시속은 290여 km. 국산 수리온의 최대 속도는 280km로 시속 300km를 넘지 못한다. 미 육군이 추진 중인 FVL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차세대 장거리 강습 헬기, FLRAA 퓨처롱 레인지 어설트 에어크래프트 사업으로 UH-60 블랙호크, AH-64 아파치, CH-47 치누크 등을 대체할 차세대 헬기를 선정하는 것이다. 미 시콜스키 보잉사의 SB-1 디파이언트와 벨사의 V-80 벨러 틸트로터형 수직 이착륙기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2018년 12월 시제기를 선보인 SB-1 디파이언트는 무장병력 12명을 수송할 수 있고 최대 이륙 중량 3만 파운드급이다. 지난해 3월 초도 비행을 했고 46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다. V-80 벨러는 최대 이륙 중량 3만 파운드급으로 무장병력 14명을 수송할 수 있다. 오스프리 같은 틸트로터 방식이어서 최대 시속 550km 이상으로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게 강점이다. FLRAA는 2030년 전력화 예정이며 매년 30-60대가 생산될 예정이다. 다른 하나는 차세대 공격 정찰 헬기, FARA 퓨처 어택 리카니슨스 에어크래프트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됐다. 2019년 사업자로 벨, 보잉, 시콜스키 등이 선정됐다. 시콜스키의 S-97 레이더는 두 개 로터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축 반전 방식으로 비행하며 최대 시속은 440여 km다. 최대 8명의 병력이 탑승할 수 있고 기관포와 로켓탄으로 무장하고 있다. SB-1 디파이언트보다 작지만 형태는 비슷하다. 벨사는 스텔스 외형을 지닌 복자형 공격 헬기인 벨 360 인빅터스를 제안하고 있다. 벨 360 인빅터스는 최고 시속 370km, 전투 행동 반경 250km이며 20mm 기관포와 로켓탄, 미사일을 내부 무장창과 날개에 장착하고 있다. 형태는 미국이 개발 중 취소했고 영화 헐크에도 등장했던 RAH-66 코만치와 닮았다. FARA는 2028년 전력화 예정이며 연간 30여 대가 생산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국산 차세대 기동헬기 개발과 관련해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미래 한반도 전장에서 차세대 헬기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지 명확히 개념이 정립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요구되는 헬기 성격과 성능, 전력화 목표 연도 등도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준과 상황에 맞춰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내 개발 시 사업 주관업체와 해외 업체의 사업 참여 방법, 비용 부담, 핵심 기술 이전 문제 등을 심층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의 한 소식통은 수리온 및 소형 무장헬기 개발을 지원한 유럽 업체가 신형이 아닌 구형 헬기를 우리에게 제안해 수출에도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며 차세대 기동헬기 사업은 그런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미래 첨단 기술 확보와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 기동전의 핵심 전력, 국산 헬기의 역사와 미래. 적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
무엇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신속하게 결심해 최단 시간, 최소 희생으로 정밀하게 타격하는 것은 현대전의 승패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활주로 없이 어느 곳에서나 이 착륙이 가능하고 지형에 상관없이 신속하게 기동의 목표를 정밀하게 타격하는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기동전의 핵심 전력 헬기입니다. 헬기 보유 측면에서 세계 4위의 헬기 강국으로 떠오른 우리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4위. 헬기 강국이 되기까지 점 1963년. 우리 군의 헬기가 처음 도입된 해입니다. 당시 국군은 미군이 운용하던 OH-23 레이븐 3대를 증여받았는데요. 이로부터 3년 뒤 UH-1H 소형 기동헬기를 도입하면서 우리 군의 헬기 운용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항공산업의 출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1976년 미국의 500MD 민수용 헬기를 기술 도입 생산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500MD 제작 업체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 타우, 미사일, 로켓, 기관총 등을 무장, 총 300여 대를 국내 최초로 조립 생산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UH-600 블랙호크 헬기를 면허 생산하게 되었고, 원재 작사로부터 헬기 동체, 구성품 등에 대한 제작 주문이 이어지면서 국내 헬기 산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공격 헬기인 AH-1 코브라와 AH-64 아파치, 대형 기동 헬기인 HH-47 시누크가 도입되면서 우리는 630여 대의 헬기를 보유한 측면에서 세계 4위의 헬기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로우급 헬기 개발에 도전하다. 당시 많은 헬기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국내의 모든 헬기가 해외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원재 작사의 허가 없이는 성능 개량이나 추가 장비 장착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가동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리 부속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운영 유지비도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은 2000년대 들어 국산 헬기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한국형 다목적 헬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내 기술 수준을 고려해 개발이 비교적 쉬운 기동 헬기부터 개발하고 이어 공격 헬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리온급 기동 헬기와 전용 공격 헬기를 공통 플랫폼으로 만들어 부품 호환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개발 경험이 전무한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전용 공격 헬기를 개발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2006년부터 기동 헬기는 계획대로 개발에 착수하되 공격 헬기는 하이로우 믹스 개념을 적용해 하이급 공격 헬기는 해외 구매로 확보하고 로급 공격 헬기는 국내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2006년 개발이 시작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은 2012년 초도기가 군에 인도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11번째로 독자 헬기를 개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리온이 팔색조로 불리는 이유, 최초의 국산 헬기인 수리온은 군뿐만 아니라 소방, 경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실제로 수리온은 임무별로 의무 후송 전용 KUH-1M, 상륙기동 MUH-1, 경찰 헬기 KUH-1P, 해경 헬기 KUH-1CG, 산림 헬기 KUH-1FS, 소방 헬기 KUH-1EM 등 다양한 형태로 개량되어 군과 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리온 개발은 국내 항공산업 기술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술 파급 효과에 따른 산업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후속 군수 지원이라는 효과도 유발했습니다. 소형 무장 헬기 LAH는 앞서 말씀드린 하이로 믹스 개념을 적용해 국내 개발한 로급 공격 헬기입니다. 소형 무장 헬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장착되는 무장은 표적을 대공하기 사거리 밖에서 탐지에 타격할 수 있도록 원거리 탐지 식별이 가능한 표적 획득 장치 TADS와 8km 이상 사격이 가능한 공대지 유도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미사일 경보장치, 레이더 경보 수신기, 방탄 조종석,
내탄 연료 탱크 등을 장착해 생존성 또한 대폭 향상할 계획인데요. 특히 LAH에는 공격 헬기에 최적화된 자동 비행 조종 장치 AFCS를 탑재해 사격 중 항공기 자세를 자동으로 잡아주고 표적 방향으로 헬기 기술을 자동 전환시켜 줌으로써 급박한 전투 상황에서 적보다 한 발 앞선 타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장정보 자동융합 기술이 적용돼 전술 데이터 링크와 자체 탐지 장비로부터 획득한 표적과 사격 통제 장치를 실시간 연동, 조종사가 신속히 전장 상황을 인식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